경제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GM대우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장기 휴가를 보내기로 하는 등 자동차 업계가 조업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온 반도체마저 수요 감소와 가격 폭락으로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2위의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DHL이 대량 해고를 결정하는 등 미국에서도 파산과 가문의 속출에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펀드 판매자가 손실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운전 경력이 없는 초보 운전자들이 돈을 주고 가짜 경력 증명서를 구입해 버스 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초보 버스기사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짜 양주 유통을 막기 위해 양주병에 전자칩을 붙여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이 소유한 서울 시내 땅 96곳의 개발이 전격 허용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방침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에는 talk, play, love가 필요합니다.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로 우리의 핵심 제조업이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강제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달 GM대우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임시 휴무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수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면서 늘어나는 재고 물량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평 2공장은 다음 달 1일부터 1월 5일까지, 부평 1공장은 다음 달 22일부터 생산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군산공장과 창원공장 역시 다음 달에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2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장을 멈추는 거고 그 다음에 예견되는 거는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특히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장난이 아니에요. 완성차 업체인 GM대우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만여 개 이르는 부품업체들 역시 생산 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부 생산 라인을 세운 쌍용차는 다음 달부터 우선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장기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식 휴가를 통해 인건비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자금 경색이 언제 풀리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고, 르노 삼성자동차도 판매 감소로 이미 일부 차종은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MBC 뉴스 전정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효자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 산업도 5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4분기를 보더라도 이게 시황 개선이 별로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공급은 넘치는데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요는 줄면서 반도체 값도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13대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액이 올해는 10월 말 현재 자동차와 선박, 석유화학에 밀리며 6위로 처졌습니다. 여기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늘면서 반도체 무역 수지가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했다는 점에서 수출 부진은 곧바로 무역 수지 적자로 연결됩니다. 가격의 하락 속도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은 적자까지는 아니라도 한 거의 2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라면 지난 3분기 메모리 업계에선 유일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한 삼성전자도 4분기 흑자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도 생산직 직원과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금융의 핵심인 은행들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더 떨어지면